안녕하세요. 초등교육과 교육대학교 입시 정보에 대한 영상을 올리고 있는 초등학교 교사 헤라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수능을 공부하기로 하고 과목을 선정했을 때 어떻게 선정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고등학교에서 바로 수능을 보는 학생들이나 재수, 삼수 이렇게 하는 어린 학생들의 경우에는 굳이 이렇게 수능 과목 선정에 있어서 고민을 하지 않아도 대부분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저처럼 조금 오래된 사람들의 경우 아직 수능 과목도 잘 모르고 도대체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어떻게 수능 과목을 선정했는지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수능은 매년 조금씩 변화가 됩니다. 따라서 1년 단기간에 끝내실 분이라면 당장 정해도 되고 조금 장기적으로 공부하실 분들은 이렇게 추이를 한번 쭉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2015 학번의 경우 국어도 A, B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2021 학번까지는 국어가 통합이 되었고 다시 2022 학번부터는 국어를 조금 선택하는 그러한 과정이 생겼어요. 한번 그럼 먼저 지금 수능 과목 모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수능 과목을 한번 살펴볼게요. 2022학년도 이후부터, 즉 올해 수능 이후부터 국어의 경우 독서와 문학은 공통으로 이 두 개가 합쳐져서 75%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에 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수학은 공통으로 수학 1, 2가 있고 선택으로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확률과 통계는 약간 문과적 성향이 강하고 미적분과 기하는 이과적 성향이 강하죠. 따라서 어떤 대학에서는 이 미적분이나 기하에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있습니다. 영어는 공통이고요. 한국사도 공통입니다. 한국사 역시 예전에는 필수 과목이 아니어서 저는 보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필수 과목입니다. 저처럼 교사가 되고 싶어서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한국사는 이때 공부해 두면 좋습니다. 어차피 교사가 되기 위해서 임용시험을 봐야 하는데 그때 필수적으로 한국사 등급이 있어야 한답니다. 사회탐구는 한국사는 필수이고 9개 과목 중에 2과목을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한국지리, 세계지리, 동아시아, 세계사,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입니다. 9과목 중에서 2과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사회탐구는 생활과 윤리와 사회문화를 가장 많은 학생들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얼마나 선택하고 있는지에 대한 비율은 제가 제 블로그에 올려두었습니다. 블로그를 보셔도 되고요. 제가 조만간 다시 영상을 한번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과학탐구는 물리 1, 2, 화학 1, 2, 생명과학 1, 2, 지구과학 1, 2 해서 8개 과목 중에 2과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직업탐구와 제2외국어 한문의 경우에는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보셨다시피 국어와 수학, 사회탐구, 과학탐구 여기는 선택이 필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특히 일부 학교에서는 특정 선택에 가산점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어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제가 교대에서는 발견하지 않았어요. 수학의 경우 확률과 통계는 약간 문과적 성향이 있다 보니까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탐구도 사회탐구보다는 과학탐구에 가산점을 주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2022학년도 모집 전형 시행 계획을 따로 영상으로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영상이 약간 마이크 조정을 제가 잘못해서 조금 잘 안 들리지만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한번 선택하시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국어부터 조금씩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시험 볼 때는 국어는 선택할 필요가 굳이 없었어요. 따라서 저는 당연히 보아야 하는 국어 시험을 봤는데요. 지금은 화법과 작문이나 또는 언어와 매체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풀어본 건 아닌데 저는 약간 국어에 약해요. 사실 제가 어렸을 때 독서량이 부족한 편이어서 국어를 잘 하지 못해서 지금 만약에 제가 선택한다면
화법과 작문보다는 그래도 언어와 매체 쪽을 선택할 것 같아요. 화법과 작문 남들은 다 쉽다고 하는데 저는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언어와 매체는 조금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답이 딱딱 떨어지는 것들이 있어서 저는 그 부분은 조금 쉬워했었기 때문에 지금 선택하라고 한다면 언어와 매체를 선택할 것 같아요. 수학의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는 문과형 수학, 이과형 수학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였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넓지는 않았어요. 지금은 오히려 그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에 선택하라고 하니까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확률과 통계를 좀 어려워하는 편이었고 오히려 미적분을 조금 좋아하는 편이어서 미적분을 선택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 잘하는 그러한 분야, 이런 부분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조금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회탐구와 과학탐구의 경우에는 사회탐구 2과목, 과학탐구 2과목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탐구 중에 2과목을 하든지 과학탐구 중에 2과목을 선택하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과학하고는 큰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회탐구를 선택했어요. 나이 들어서 사회탐구를 하면 좀 재미는 있습니다. 왜냐면 그동안 알게 모르게 쌓인 지식, 지혜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사회탐구가 어렵지 않고 오히려 재미있었어요. 과학탐구는 어떤 분들이 선택하면 좋냐면 과학 쪽 관련 일을 하셨거나 과학 전공이셨던 분들도 많더라고요. 제 동기 중에 한 분은 과학과를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 수능 과학과는 다르다는 그러한 말을 들었어요. 한번 잘 선택하세요. 과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과의 똑똑한 아이들이 너무 많이 포진해 있어요. 의대, 수의대, 약대, 한의대 이런 친구들이 등급을 받기 위해서 나와 함께 경쟁하니까 과학탐구는 조금 신중하실 필요가 있어요. 따라서 저는 사회탐구를 선택했고 사회탐구 중에서도 생활과 윤리와 사회문화를 선택했어요. 둘 다 당연히 쉬울 줄 알았어요. 생활과 윤리는 그냥 기본 상식으로 풀어봐도 100점 만점이라고 하면 70점 정도는 맞을 수 있더라고요. 그냥 도덕 문제 같았으니까. 그래서 당연히 생활과 윤리로 하고 사회문화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회문화와 생활과 윤리를 하니까 등급받기 쉽겠다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생활과 윤리는 이렇게 도덕 이런 느낌이었고 유교윤리, 도교윤리, 불교윤리, 생명과학, 문화와 관련된 다방면의 윤리에 대한 이야기니까 큰 갈등 없이 제가 할 수 있었어요. 사회문화는 어떤 과목이냐면 사회구조, 문화와 일상, 사회계층과 불평등에 대해서 다루는 과목이에요. 사회생활을 엄청 오래 했으니까 이런 것들을 너무 이제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공부를 들어가면서 나오는 그 양적 연구, 질적 연구, 사회 현상을 보는 관점 이런 것들이 나오자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굉장히 이렇게 작은 돈에 연연하는 사람인데 문제집을 몇 권 샀어요. 한 2만 원 정도 들었겠죠. 그리고 한 달 동안 했는데 이게 도저히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달 정도 하고 과목을 바꿨습니다. 윤리와 사상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윤리와 사상으로 바꿨는데 처음 듣는 학자들이 너무 많았고 그리고 이미 들어봤던 태계 이항이나 율곡 이희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그 사상이 너무 심오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을까 또 막 갈등하다가 이러다가 수능 못 보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시기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니까 괜찮아졌어요. 그리고 저는 다른 영상에서도 말했다시피 6월부터 시작했는데 6월 시작하기 전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하면서도 EBS 인강을 듣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점점 익숙해지니까 막상 본격적으로 공부 시작할 때는 어렵지 않게 좀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생활과 윤리와 윤리와 사상을 했다고 얘기하면 될 걸 굳이 왜 사회문화를 선택했는데 바꿨다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시행착오에 대한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공부를 하다 보면 시행착오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선택도 다양해졌어요. 국어와 같은 경우에도 선택하는 분야가 있어야 하고 수학도 그렇고 따라서 이러한 선택에 대해서 내가 바꿔야 할 때 과감히 바꾸시는 것을 추천해요. 또 이런 과목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학원이나 스터디 같은 경우도 시작을 했는데 이거 뭔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확실히 고민을 한 다음에 이거 아니다 싶으면 떨쳐버리세요. 과감히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보면 제가 뭐 스터디, 모닝 스터디 하실 분 모집해요. 도서관에서 같이 공부하실 분 모집해요. 이런 경우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럴 경우에 인간관계라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냥 수능 공부할 때는 굉장히 이걸 단순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인간관계를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공부하면서 만난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진다면 이건 정말 너무나 속이 상하잖아요. 이렇게 딱 단순하게 나는 1년 동안 수능 공부를 할 거야. 나의 공부에 방해되는 사람들이나 방해되는 어떤 환경은 과감하게 잘라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즉 어떤 거에 이렇게 끌려다니지 마세요. 예를 들면 제가 사회문화를 선택했는데 이게 너무 조금 아쉬워. 내가 이거 책 산 것도 아쉽고 한 달 동안 공부한 것도 아쉽고 그렇지만 과감히 아니다 싶을 땐 접어야 하듯이 이렇게 끊어내세요. 즉 1년 동안 내 공부에 방해된다. 1년 동안 내 목표에 조금 걸림돌이 된다. 이러면 이런 것도 끊어버리시고 학원이나 또는 스터디 멤버들도 내 공부에 방해된다. 이러면 조금 과감히 정리하시면서 가지치기 해 가시면서 공부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시작은 과목 선택인데 마지막은 잔소리로 끝난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오늘 영상을 이렇게 급하게 올릴 생각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열심히 공부하실 테니까. 그런데 이제 얼마 안 되는 구독자님 중에서 같이 열심히 공부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짬짬이 시간 될 때마다 조금씩 그냥 저의 이야기, 잔소리를 한번 올려보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